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에서 벌어진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실제 인물과 장소는 변경되었으며 모든 등장인물은 허구입니다. 현대 서울의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르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빌딩. 그 높이만큼이나 권위와 성공의 상징인 K그룹 본사 건물의 최상층에는 회장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40대 중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강민혁 회장은 창가에 서서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민혁은 흠칫 놀라며 사진을 서랍 속에 급하게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첫사랑의 기억만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해맑게 웃던 윤서영. 대학 시절 그녀의 웃음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습니다. 알겠네. 곧까지. 민혁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듯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죠. 그 자리는 오직 서영만이 채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0년 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그날 오후 민혁은 이사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로비에서 낯선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 실루엣과 머리를 넘기는 손짓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서영아.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새어나온 이름에 청소부 여성이 돌아봤습니다. 40대 후반의 얼굴이었지만 민혁은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음에도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윤서영. 그의 첫사랑이자 20살의 여름에 갑자기 사라진 여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를 누구로 착각하신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니, 당신은 윤서영이잖아. 내가 어떻게 몰라볼 수 있겠어? 민혁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지연은 잠시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름은 이지연입니다. 회장님과는 면식이 없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윤서영이라는 것을. 하지만 왜 그녀는 자신을 모른 척하는 걸까요? 게다가 왜 K그룹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민혁은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청소 중인 지연을 발견한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제는 미안했네. 놀라게 해서. 지연은 민혁을 보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회장님. 이지연 씨, 혹시 시간 되면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연의 눈에 경계심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죄송합니다만 업무 중에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청소 관리자님께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계셔서요. 민혁은 그녀의 거절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퇴근 후에 시간이 된다면 연락 줘. 꼭 만나고 싶네. 지연은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혁이 자리를 뜨자마자 다른 청소부 직원이 다가와 그녀에게 속삭였어요. 저분이 회장님이셔? 왜 당신한테 관심을 보이시는 거야?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다른 사람과 닮았나 봐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2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서영과의 마지막 날, 그녀가 남긴 편지 한 장. 미안해,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단 한 줄의 메시지만 남기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비서실장님 들어오게. 민혁의 호출에 박상우 비서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청소 직원들 명단 가져왔나? 상우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네, 이번 달 새로 입사한 청소 용역 직원은 3명입니다. 김미경, 56세, 이지연, 42세, 박준호, 27세. 이지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상우는 의외의 지시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청소 직원에 대해서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 개인적인 호기심일 뿐이야. 가능한 한 자세히 알아봐주게. 특히 과거 이력에 대해.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민혁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서영이 해맑게 웃고 있었죠. 그 미소는 지금도 그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흘 후 상우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지연 씨의 신상 정보입니다. 48세, 미혼, 현재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은 대부분 청소나 주방 보조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였고요. 학력은 고졸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 기록은 20년 전의 행적은 상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특이하게도 20년 전 이전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20년 전에 전입신고가 있었고 그 이전 거주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마치 20년 전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사람 같습니다. 민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직감이 맞았던 거죠. 이지연이 윤서영이라면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신분을 바꾸고 사라졌을까요? 그날 저녁 민혁은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청소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연이 회장실 층에 올라와 청소를 시작할 즈음 그는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쳤어요.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지연은 민혁을 보자 경직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도 아직 퇴근 전이신가 봅니다. 내 사무실은 내가 나간 다음에 청소해도 좋아. 잠시 얘기 좀 할까? 지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업무 시간이라. 이지연 씨, 아니 윤서영 씨. 나를 피할 수 없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이지연입니다. 회장님께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착각이 아니야. 당신의 과거에 대해 조사했어. 이지연이라는 사람은 20년 전부터 기록이 시작돼. 그 전에는 윤서영이었지?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꽉 움켜쥐며 말했죠. 회장님, 제 개인사를 조사하시는 건 월권이십니다.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입니다. 왜 나를 피하는 거야?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냉정함으로 가려졌어요. 회장님, 저를 그만 괴롭히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민혁은 그녀의 완고한 태도에 좌절감을 느꼈지만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청소 카트에 눈길을 주다가 작은 가방에서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어요. 지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혁은 다가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낡은 은반지.
그가 20살 생일에 서영에게 선물했던 그 반지였습니다. 가운데 작은 청색 돌이 박힌 반지는 비싼 것이 아니었지만 당시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정성껏 골랐던 선물이었죠. 이건 지연이 돌아와 민혁이 반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어요. 그걸 어떻게? 이건 내가 너에게 준 반지야. 서영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재빨리 닦아냈어요. 그건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돌려주세요. 민혁은 천천히 반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줄 거라 믿어. 내가 기다릴게.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반지를 가방에 넣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윤서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무언가 큰 비밀을 안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상우를 불러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서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봐. 20년 전 내가 다녔던 서울대 경영학과에 같이 다녔던 여학생이야. 그 이후의 행적, 특히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에 대해 알아내고 싶어.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전의 미스터리가 곧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민혁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전 서영이 갑자기 그의 곁을 떠난 이유, 그리고 지금 청소부의 신분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알지 못했던 서영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회장님, 윤서영 씨에 대한 조사 자료 가져왔습니다. 상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죠. 말해보게. 상우는 목을 가다듬고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윤서영 씨는 20년 전 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 재학 중에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개인 사정으로 자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후 행적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가족 관계는 부모님은 모두 일찍 돌아가셨고 외삼촌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외삼촌 가족이 윤서영 씨가 자퇴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큰 빚을 갚고 지방으로 이사했다는 겁니다.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빚? 얼마나 되는 빚이었지? 당시 금액으로 2억 원 정도였습니다. 외삼촌이 사업 실패로 지게 된 빚이었는데 갑자기 전액 상환되었더군요. 민혁은 창가로 다시 돌아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서영의 외삼촌 가족의 빚, 그녀의 갑작스러운 자퇴와 실종, 그리고 이지연으로 새 삶을 시작한 것. 무언가 큰 일이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상우 씨, 이지연 씨의 근무 일정을 확인해 주게. 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혁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을 모두 취소하게. 개인적인 일이 생겼어. 그날 저녁 민혁은 청소부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회사 후문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섞여 나오는 지연을 발견한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지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민혁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장님, 제발 저를 그만 따라다니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카페에서 잠깐만이라도. 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민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외삼촌 가족은 잘 지내시나요? 지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어요. 무슨 말씀을? 제 외삼촌은 윤서영 씨 모든 걸 알고 있어요. 20년 전 당신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 외삼촌의 빚, 그리고 당신이 이지연이 된 이유까지. 지연은 민혁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갑자기 뒤돌아 빠른 걸음으로 달아났습니다. 민혁은 그녀를 쫓아 길모퉁이까지 갔지만 지연은 이미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진 뒤였어요. 다음 날 지연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불안한 마음에 상우를 불러 그녀의 주소를 물었어요. 강북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주소를 적어드릴까요? 민혁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지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빌라 3층, 문패도 없는 작은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조금 열리고 지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혁을 보자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지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좁은 현관을 지나 들어간 안방에는 노인 한 분이 누워 계셨어요. 산소 호흡기와 각종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민혁을 작은 거실로 안내하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폐암 말기예요.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민혁은 갑자기 자신이 지연의 사생활을 침범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서영 씨, 아니 지연 씨, 이제 모든 걸 솔직히 말해주세요. 20년 전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긴 세월의 고단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나에겐 의미가 있어요. 20년 동안 당신이 왜 사라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 하루도 궁금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아버지 기억나요? K그룹의 전 회장님. 민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생전에 냉철하고 엄격한 기업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우리 관계를 알게 된 회장님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아들의 미래를 망치지 마라. 내가 사라지면 외삼촌의 빚을 갚아주마.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요?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내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가난한 장학생, 부모도 없는 고아. 그런 내가 회장 아들의 여자친구라니 용납할 수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외삼촌은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였고 내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민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잔인한 방식으로 서영을 내쫓았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때 당신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었잖아요. 내가 진실을 말했다면 당신과 아버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나는 당신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민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20년간의 의문이 순식간에 풀렸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그런데 왜 K그룹에 들어온 거예요? 왜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거죠? 지연은 안방 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이에요. 이 병원은 K그룹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직원 가족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민혁의 복잡한 심경과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그는 지연의 작은 거실에 앉아 2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골짜기를 실감하고 있었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민혁의 질문에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남았죠. 처음에는 식당 서빙을 했고 그 다음엔 공장, 청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대학을 못 마쳤으니 선택지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민혁은 괴로운 표정으로 얼굴을 쓸었습니다. 그가 호화로운 유학 생활을 즐기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영자로 성장하던 시절, 서영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다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이 그를 덮쳤어요. 미안해요. 내가 알았더라면.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 내가 전부 부담할게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거부의 뜻을 표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린 이제 남이고 당신에게 그런 부담을 지울 생각은 없어요. 부담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당신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난 당신의 동정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만 가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가 쉬셔야 해요.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영아. 아니, 지연 씨. 내일 다시 올게요. 우리 대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혁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문이 닫혔어요. 그는 한참 동안 닫힌 문 앞에 서 있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종합병원의 원무과를 찾은 그는 자신의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이지연 씨 어머니의 병원비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회장의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내밀어진 서류를 보고 민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항암 치료와 입원비, 수술비를 모두 합친 금액은 지연이 청소부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어요. 이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도 저에게 청구해 주세요. 네. 하지만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지연 씨에게 알리지 말아주세요. 원무과를 나선 민혁은 잠시 병원 로비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연을 다시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이 단순한 옛 사랑의 추억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는 여전히 서영을, 아니, 지연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혁은 회사로 돌아와 상우를 불렀습니다. 이지연 씨에게 특별 휴가를 주게. 한 달 정도.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고. 상우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평소처럼 충실히 지시를 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해.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간 내 일정을 모두 비워주게. 중요한 개인 사정이 생겼어. 며칠 후 민혁은 다시 지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야 지연이 문을 열었어요.
그녀는 며칠 사이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또 왔군요. 제가 회사에 안 나오니까 직접 해고하러 오셨나요? 해고는 무슨 특별 휴가를 드렸어요. 당신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할 시간이잖아요. 지연의 눈에 경계심이 서렸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민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당신은 성공한 사업가고 분명 멋진 가정도 있을 텐데. 난 결혼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갑자기 사라진 후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없었거든요. 지연의 눈에 순간 동요가 비쳤지만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건 당신 문제예요. 난 이미 그 시절을 잊었어요. 다른 삶을 살아왔고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 과거를 들쑤시지 말아요. 민혁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정말 잊었어요? 그렇다면 왜 내가 준 반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거죠?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어요. 안방에서는 어머니가 잠든 듯 고요했습니다. 좁은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 어머니 병원비가 갑자기 정리됐더군요. 당신 짓이죠? 민혁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어요. 지연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누가 그런 걸 부탁했나요? 당신 아버지처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혁은 지연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망친 것이 바로 그의 가족이었으니까요. 난 아버지와 달라요. 단지 도움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도움? 당신의 도움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당신은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신분을 바꾸고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했던 그 고통을. 당신이 호화로운 유학 생활을 즐기는 동안 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어요. 민혁은 무거운 침묵 속에 지연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이 사실이었고 그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했더라면. 지연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닌 깊은 절망과 냉소가 섞인 웃음이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당신의 미안함이 내 인생을 돌려줄 수 있나요? 민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연의 말은 화살처럼 그의 가슴을 꿰뚫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을 도울게요. 지연은 피로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도 피해자니까. 하지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이미 과거예요.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요. 민혁은 간절한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도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나요? 지연의 눈에 순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각 안 했다면 당신이 준 반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민혁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지연의 마지막 말은 그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어요. 적어도 그녀도 그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의 벚꽃 아래서 처음 만난 서영, 그녀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함께 꿈꾸었던 미래.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조금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그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찾아냈어요. 20년 전 서영과 함께 살던 동네의 지도였습니다. 그는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주택가. 많은 건물들이 새롭게 지어졌지만 골목의 구조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걸으며 과거의 흔적을 찾아보았어요. 20년 전 서영이 외삼촌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은 이미 재개발되어 사라졌지만 근처 오래된 슈퍼마켓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 오래 사셨나요? 슈퍼마켓 주인으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여성에게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가게를 했지. 왜 물어보시나? 윤서영이라는 분을 혹시 기억하세요? 20년 전쯤 이 동네에 살았던. 노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영이, 그 착한 아이 말하는 거야? 고아였던 그애. 민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 맞아요. 그럼 기억하지. 참 불쌍한 아이였어. 부모님 일찍 잃고 외삼촌 집에 살았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더라. 소문에는 외삼촌이 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 서영이가 어디론가 팔려갔다는 말도 있었어.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팔려갔다니. 설마 그런 일이? 그 후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글쎄, 자세히는 모르지. 외삼촌 가족은 빚을 갚고 지방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 서영이는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몇 년 후에 잠깐 이 동네에 왔었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지.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 뭔가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았지. 민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노파의 말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을 암시했어요. 혹시 그때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아세요? 글쎄. 그 아이 친구였던 소영이를 만나러 왔을 거야. 소영이는 지금도 이 근처에 살아. 서점을 하고 있지. 민혁은 서점의 위치를 물어 곧바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행복한 책방이라는 작은 서점에서 그는 40대 중반의 여성을 만났어요. 혹시 윤소영 씨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 저는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윤서영이. 옛 친구예요.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민혁. 서영이의 남자친구였던 대학교 때.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은 잠시 그를 관찰하다가 서점 문을 닫았어요. 이야기를 나눠야겠네요. 들어오세요. 작은 다과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이를 찾고 계신 건가요? 이미 찾았어요. 그녀는 지금 이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소영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모든 걸 아시는군요. 아니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기 온 거고요. 20년 전 서영이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소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서영이가 직접 말해야 할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인 것 같아요.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그녀를 도울 수 있게요. 소영은 오랫동안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서영이의 외삼촌이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졌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당신의 아버지.
민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소영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외삼촌에게 거래를 제안했어요. 서영이가 당신과 헤어지면 빚을 갚아주겠다고. 처음에 서영이는 거절했지만 외삼촌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 이후로 서영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진 거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는 서영이에게 서약서를 쓰게 했어요.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그리고 그녀의 학교 기록을 조작해서 더 이상 대학에 다닐 수 없게 만들었어요. 민혁은 분노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슬픈 표정으로 계속했어요. 서영이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학업, 미래, 그리고 당신까지. 그 후 그녀는 몇 년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이지연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었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에게 학대 같은 건 없었겠죠?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모든 걸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건 서영이의 비밀이니까. 하지만 그녀가 겪은 일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민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소영은 조용히 그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요?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가장 큰 도움일 거예요. 서영이. 아니, 지연이는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건 진심 어린 이해와 시간이에요. 민혁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됐어요. 서점을 나온 민혁은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 앞에서 그는 우연히 지연과 마주쳤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상태가 궁금해서요. 의사와 상담도 했고요.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일에 자꾸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상태는 제가 알아서. 서영아. 민혁의 진지한 목소리에 지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소영이를 만났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어요. 당신, 뭘 알았길래 그런 표정을 지어요? 모든 걸 알았어요. 내 아버지가 당신에게 한 일, 당신이 겪은 고통, 모든 것을. 지연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소영이가 모든 걸 말했다고요? 아니요, 다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알게 됐어요. 서영아,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아도 돼요. 내가 도울게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간 꾹꾹 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늦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고요. 병원 복도의 창문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울고 있는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요. 지연은 민혁의 품에서 벗어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가요.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적절하지 않네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에 앉은 지연은 한동안 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어디까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아버지가 나를 찾아온 건 단순히 우리 관계를 끊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민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당신 아버지는 큰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있었어요. 라이벌 기업과의 연합을 위해
그 회사 회장 딸과 당신의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죠.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그런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름이 서지원이었나? 당신도 몇 번 만난 적 있다고 들었어요. 민혁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서지원. 아버지가 몇 번 소개시켜준 여자였지만 그때 그는 이미 서영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기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었죠. 기억나요. 하지만 난 그런 계획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당신 아버지는 철저한 분이셨어요. 당신이 나와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그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나를 당신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하신 거죠. 민혁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냉철함과 계산적인 성격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잔인한 행동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 결혼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어요. 내가 거부했거든요.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요. 몇 년 후 신문에서 봤어요. 당신이 해외 유학을 떠났다는 기사와 함께 예정되었던 약혼이 취소되었다는 소식도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를 해외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서영아, 그 이후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지연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외삼촌 가족은 빚을 갚고 지방으로 이사했어요.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죠. 당신 아버지의 조건 중 하나가 서울을 떠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난 어딘가에 숨어 살기로 했어요. 혼자서요? 그때 당신은 겨우 20대 초반이었는데.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친구 집에 머물렀어요. 그러다 한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됐죠. 거기서 지금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라고요? 그럼 지금 병원에 계신 분은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그분은 호텔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어요.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딸처럼 저를 아껴주셨죠. 그분에겐 가족이 없었어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자식도 없었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가족이 되었어요. 민혁은 지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저몄습니다. 그녀가 혼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지연이란 이름은 호적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때 어머니,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의 도움을 받았죠. 저는 그분의 조카로 호적에 올랐어요. 이지연이란 이름으로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단지 우리 관계를 끊기 위해서라면. 지연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당신 아버지는 단순히 우리 관계를 끊는 것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으셨나 봐요. 내가 언젠가 돌아와 당신을 찾을까봐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민혁은 지연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감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서영에게 또 다른 위협을 가했던 것일까요? 서영아, 솔직히 말해줘요. 아버지가 당신을 해치려고 했나요? 지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의 말씀은 분명했어요. 내가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난다면 내 가족과 내 미래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민혁의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굳게 쥐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어요. 용서할 수 없어.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일을. 지연은 조용히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당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난 그분을 용서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으니까. 민혁은 지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거칠었어요. 삶의 무게를 견뎌온 손이었습니다. 지연 씨, 아니 서영 씨, 이제부터라도 내가 당신 곁에 있어도 될까요? 20년 전 내가 보호하지 못했던 당신을 이제라도 지키고 싶어요. 지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의 마음은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당신은 대기업 회장이고 난 그저 청소부예요.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어떤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이요? 20년 전의 추억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변했어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연은 말없이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의 빛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당신이 나타나서 모든 걸 바꾸려고 하니까 혼란스러워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도망가지 않겠다고요. 이번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하지만 당신도 약속해야 해요. 내 의사를 존중해 준다고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에게 닿지 못했던 두 영혼이 마침내 다시 만난 순간이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민혁은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지연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대요. 한 달, 길어야 두 달이라고요. 함께 있어 드려야겠네요. 회사 휴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조치해 놓았으니까요. 지연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병실 앞에 도착한 두 사람. 지연이 문을 열기 전에 민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지연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따스함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어요. 내일 봐요, 민혁 씨. 어둠이 내린 서울의 밤거리를 민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연과의 대화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20년간 그를 괴롭혀온 의문이 마침내 풀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죠. 아버지의 서재가 있는 본가로 향하는 민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는 이 집을 그대로 보존해왔어요. 아버지의 권위와 성공을 존경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늘 알게 된 진실은 그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넓은 서재에 들어선 민혁은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잠겨있던 서랍을 열기 위해 열쇠를 찾아 나섰어요. 오래전부터 그는 이 서랍에 아버지의 비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마침내 열쇠를 찾아 서랍을 연 민혁은 오래된 서류 뭉치들 사이에서 특별한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윤서영이라고 적힌 레이블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폴더 안에는 서영에 관한 상세한 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관계, 학교 성적, 아르바이트 이력,
심지어 그녀와 민혁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아버지는 서영의 모든 것을 조사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문서였습니다. 합의서라는 제목의 그 문서에는 서영의 서명과 함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나 윤서영은 강민혁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형태로도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떤 법적, 사회적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거액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고 외삼촌의 서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인신매매 계약서처럼 보이는 이 문서에 민혁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서들. 서영이 이지연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녀를 감시했다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직전까지도 서영이 민혁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감시망을 유지했던 것이었어요. 민혁은 서류들을 모두 읽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서영은 단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혁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원망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죠.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민혁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서재에 울렸습니다. 그는 모든 서류를 다시 폴더에 넣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변호사를 불러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서영, 현재는 이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상 계획을 세우고 싶네. 그녀에게 직접적인 피해 보상과 함께 그녀가 원한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고 싶어.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민혁은 약속대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연의 어머니 병실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어요. 문을 연 지연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놀란 듯 했습니다. 민혁 씨, 이렇게 일찍 올 줄은 몰랐어요. 방해가 된다면 나중에 다시 올게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어머니께서 오늘은 의식이 있으세요. 병실에 들어서자 창가 쪽 침대에 누워 계신 노인이 민혁을 향해 약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강민혁 씨예요. 노인은 가냘픈 손을 들어 민혁에게 인사했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요. 우리 지연이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민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다니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머님. 노인은 힘겹게 미소 지으며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20년 동안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첫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부드럽게 막으려 했지만 노인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너무 많이 참아왔어요. 민혁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어머님. 제 목숨을 걸고 지연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민혁에게 눈짓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잠시 걷던 두 사람.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 저에 대해 이야기했었군요. 지연은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끔 예전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머니는 내 유일한 친구이기도 했으니까요. 행복했나요? 지난 20년 동안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행복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죠.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민혁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이내 편안하게 그의 손을 받아들였어요. 어제 본가에 다녀왔어요. 아버지의 서재에서 당신에 관한 서류들을 찾았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서류들이요? 합의서, 감시 보고서, 모든 것이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한 일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걸 왜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책임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내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의 아들로서, 그리고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책임져야 해요. 지연은 민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당신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아버지 사이에 깊은 상처가 생기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성공과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저 냉혹한 비즈니스맨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잠시 침묵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지나갔어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단 하루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날 거라고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이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약속할게요. 그리고 고마워요, 민혁 씨. 당신이 이렇게 나타나서 모든 걸 이해해주고 용서해줘서. 민혁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서할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봄날의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오랜 겨울을 지나 마침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어머니 상태는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어요.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혁은 매일 병원을 찾아 지연의 곁을 지켰어요. 그는 자신의 일정을 모두 미루고 오직 지연과 어머니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혁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지연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의 마지막 가족이자 20년간의 동반자였던 어머니의 죽음은 지연에게 큰 상실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실 거예요. 민혁이 지연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민혁은 모든 절차를 세심하게 챙겼고 지연이 슬픔에 잠긴 시간 동안 묵묵히 곁을 지켰어요. 소영을 비롯한 몇몇 오래된 친구들도 찾아와 지연을 위로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빈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혁은 그녀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새벽 무렵 잠에서 깬 지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혁 씨,
아직 안 가셨네요. 당신 혼자 있게 할 수 없었어요. 지연은 민혁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들었나요?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에게만 하신 말씀 같았어요. 지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라라고요. 민혁은 지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현명하신 분이셨어요.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어머니를 위해 살았어요. 내 꿈, 내 행복은 모두 뒤로 미뤘죠. 이제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에요, 서영아. 지연은 오랜만에 그 이름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해요. 그 이름을 들으니 마치 과거의 내가 돌아온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더 어울려요. 당신의 진짜 모습에. 지연은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대학 시절의 민혁과 서영이 캠퍼스 벚꽃 아래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계속 갖고 있었어요? 민혁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릴 수 없었어요. 이건 내 유일한 행복했던 순간의 증거였으니까요. 민혁은 사진을 보며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순수했던 사랑,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갑자기 끊어진 모든 것들. 내가 왜 당신을 잊지 못했는지 알아요? 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순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후로 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성공적인 사업가, 완벽한 후계자. 하지만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었어요. 지연은 민혁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왔으니까요. 우리 둘 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셈이네요. 민혁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가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후임으로는 박상우 부회장을 추천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상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갑작스러운 결정이 충분히 생각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민혁은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윤서영 재단을 설립하려 합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청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제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 재단에 기부할 예정이고 회사도 매년 이익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해 주길 바랍니다. 이사회는 한동안 침묵에 빠졌다가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의 결정은 갑작스러웠지만 그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민혁에게 상우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떠나실 건가요? 민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지. 그 재단. 혹시 이지연 씨와 관련이 있나요? 민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우가 그 정도까지 알고 있을 줄은 예상치 못했어요. 그녀의 진짜 이름은 윤서영이야. 내 첫사랑이었고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헤어지게 된 사람이지.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작했었습니다. 회장님이 그녀에게 보이는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뻔했나? 아니요, 그저 회장님의 눈빛이 그녀를 볼 때 달라졌거든요. 오랜 시간 회장님을 모셔온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숨기고 살았던 것 같아. 이제는 솔직하게 살고 싶어. 그날 저녁, 민혁은 지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사 준비를 하는 건가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엔 이제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어머니도 떠나셨고. 어디로 갈 계획인가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민혁은 자신이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열어봐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윤서영 재단의 설립 증서와 함께 재단 이사장으로 윤서영을 임명한다는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당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어요. 당신처럼 꿈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당신이 직접 운영해 주길 바라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20년 전에 잃어버린 꿈을 되찾길 바라서요. 당신은 항상 남을 돕고 싶어 했잖아요. 경영학을 전공한 것도 나중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했었죠. 지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군요. 당신의 모든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지연은 한동안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민혁 씨. 하지만 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큰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민혁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할게요. 내가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이 재단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직을 그만두셨다고요? 왜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요. 그건 바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지연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민혁의 품에 안겼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혁은 지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서영아. 1년 후 윤서영 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서영 더 이상 이지연이 아니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어요. 그녀의 옆에는 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꿈을 잃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한 희망의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강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 배운 교훈이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민혁과 서영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날이었어요. 행복해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껴요. 후회는 없어요? 우리가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에. 서영은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더 성숙하고 더 감사할 줄 알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요. 민혁은 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찾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물결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자신들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도 막대한 부도 아닌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용기였습니다.